안녕하세요. 주혜주의 마음극장 주혜주입니다. 2023년이 시작되었나 보다 했는데 어느덧 11월이 지나고 이제 달력이 12월 한 장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도 2023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이근복 목사님을 모시고 11번에 걸쳐서 교회 그림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유튜브 돌싱이 되어서 저 혼자 저의 유튜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혹시 영화 꽃배씨의 행복여행 보셨나요? 이 영화는 2014년에 나온 영화인데 마침 2014년은 제가 환갑이 되던 해였습니다. 저와 동갑인 남편과 함께 환갑 여행 겸 유학가에 있는 큰딸아이를 방문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비행기를 타는 그 긴 시간 동안 많이 지루하잖아요. 그때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이 그때 막 개봉하는 많은 영화들을 볼 수 있는 점인데, 거기서 만난 꿀잼 영화가 바로 꽃배씨의 행복여행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프랑스 파리에서 실제 정신과 의사로 일하는 프랑스와 르노르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인 꽃배씨의 행복여행을 영화한 작품입니다.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빅히트를 쳤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동안 베스트셀러에 반열에서 내려오지 않을 정도로 큰 사랑을 받은 책입니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인 꽃배씨, 실제로 근데 영화와 책에서는 헥터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요. 마음에 병이 있어서 자신의 진료실을 찾아와서는 매일같이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치료로는 조금도 행복해지지 않으며 자신조차도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전혀 행복하지 않은 것을 깨달습니다. 그러면서 꽃배씨는 행복의 비밀, 즉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이 불행한지 궁금해져서 그 행복의 비밀을 찾아 나서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과감히 진료실 문을 닫고 모든 것을 제쳐준 채 첫 번째 여행지인 중국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믿는 상하이의 은행가, 또 가족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아프리카의 여인, 또 말기암을 앓으면서 마지막 여행을 떠난 여인, 그리고 자신의 첫사랑이 LA에 살고 있어서 그 첫사랑을 여행지에서 만난 많은 인연들을 통해서 꽃배씨는 행복 리스트를 작성해 나갑니다. 이 원작인 책은 재미도 있을 뿐더러 사파까지 곁들여 있어서 눈호강을 할 수 있으며, 또 정신과 의사인 저자가 전문가적인 안목으로 행복에 대해서 번호까지 붙여가면서 행복에 대해서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는 책이었습니다. 영화 또한 중국이나 아프리카 등 낯설고 또 멋진 풍경들을 많이 보여주기도 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또 원작인 행복에 대한 주제를 절대로 훼손시키지 않고 잘 펼쳐나가는데 매력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면 언제 이 꽃배씨의 행복여행이라는 책과 또 꽃배씨의 행복여행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재미도 있고 또 행복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시리라 믿어 강력하게 권유합니다. 이런 영화 꽃배씨의 행복여행이 유독 저의 가슴에 깊이 와닿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를 볼 즈음 저는 전공이 정신간호학으로서 간호대학을 졸업한 후 한 병원의 정신과 병동에서 16년간이나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의 치료와 간호에 관련된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학교로 옮겨가서 학생들에게 정신간호학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20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넘게 정신질환과 관련된
정신질환의 간호와 관련된 일을 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학생 강의는 물론이거니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 기회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고민이, 자, 이런 일반인들에게 정신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평소에 정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이야기를 한다면 정신질환 발생도 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던 터에 이 영화를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의료 분야에서는 질병을 예방하는 것을 예방이라고 하는데 그 예방에는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이 있습니다. 1차 예방이라는 것은 아예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고요. 2차 예방이란 이왕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는 빨리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자는 것입니다. 3차 예방이란 질병으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또 회복을 크게 도모하자는 것이 3차 예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 지수를 높임으로써, 즉 정신건강을 증진시킴으로써 정신질환을 혹시 발생을 줄일 수 있다면 행복이 바로 1차 예방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행복에 꽂혀서 행복에 대한 많은 문헌들을 보고 공부를 시작하자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닥터 해피니스, 우리말로 하면 행복 박사 정도 되겠죠. 로 유명한 미국의 심리학자인 에드 디너는 그 동료들과 함께 세계 주요 국가의 국민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대답은 행복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문헌에 의하면 국민소득이 2만 불 이상이 넘어가면 꼭 국가의 지도자가 자 국민들이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행복합시다 라고 하지 않아도 국민들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또 분단과 전쟁을 치르면서 생활하는 데 가장 기초적인 의식주가 가장 급선무였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경제적으로 급성장을 하면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행복이라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시나요? 한동안은 우리가 새해의 덕담으로서 부자 되세요가 대세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서부터는 행복하세요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사랑만큼이나 많이 쓰이고 너무 많이 쓰이다 보니까 조금 식상한 단어가 되어버린 감도 없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싶으냐라는 질문에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행복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핵심 가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물론이고 독일의 철학자 칸트에 이르기까지 유명한 철학자들은 살아생전에 행복에 대해서 저적금씩 한마디씩 행복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확실히 행복은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이자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궁금하시죠? 영화 꾸빼씨의 행복여행에서 주인공 꾸빼씨는 과연 행복을 찾았을까요? 영화의 후반부에 보면 꾸빼씨가 여행을 마치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비행기를 타기 전에 자기의 깨우침에 많은 도움을 준 고승과 영상통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상통화에서 고승은 꾸빼씨에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 뭐 깨달은 게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꾸빼씨는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으며 모든 사람은 행복할 능력이 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고승은 손가락을 올리며 조금 더 높여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갸우뚱하며 꾸빼씨는 사람들에게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이번에도 고승은 조금 더 높여보라고 꾸빼씨에게 얘기를 합니다. 꾸빼씨가 난색을 표현하면서 조금 망설이다가 드디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답을 합니다. 네, 사람들에게는 모두 행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그제서야 고승은 합장을 하면서 꽃배씨와 이별을 합니다. 그런데 자칫 행복할 의무가 있다고 들으면 우리가 의무라는 단어에 갇히기가 쉬운데, 고승은 또 무엇에 대해 지적을 하냐면 사람들의 첫 번째 실수는 행복을 목표로 두는 것에 있다라고 말하며, 영화 속에 행복을 연구하는 교수로 나오는 커먼 교수도 행복은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추구할 때 따라오는 행복에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나비를 잡을 때 나비를 잡으려고 쫓아가면 나비는 멀리 도망을 가버리고 맙니다. 행복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복을 잡으려고 쫓아가면 행복은 저 멀리 도망가고 맙니다. 오히려 행복은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가 아니고 우리가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미 와 있는 행복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가 행복의 뜻을 세우자 저에게 길이 열렸습니다. 궁금하시죠? 제가 우연히 서울대학교에 행복연구소가 있고 그 연구소에서 행복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으며 많은 교사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그 프로젝트에서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행복에 대한 저명한 교수님들과 학자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면서 연구소 소장인 최인철 교수님은 최고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최인철 교수님을 비롯한 많은 유명한 교수님들의 주옥 같은 강의를 들을 수 있고 또 체계적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제가 이후로 행복을 키워드로 제가 강의하는데 든든한 밑받침을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행복을 키워드로 강의를 준비하면서 또 강의를 하면서 내내 즐겁고 신났습니다. 왜냐하면 강의를 준비하고 또 강의를 하면서 이게 말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제 삶을 저절로 돌아보게 되어서 제 삶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강의 준비하면서 강의할 때마다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강의를 하는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강의를 듣는 사람들, 특히 자녀들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고 자신의 행복은 돌아보지도 않은 많은 우리나라의 부모님들, 특히 엄마들에게 강의하면서 자녀들의 행복에 앞서서 부모님, 특히 엄마가 행복해야 자녀들이 더 행복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자신의 행복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 좀 더 편안하게 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많은 기회에 듣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큰 보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돌아보면 환갑을 맞이하여 떠난 환갑 여행을 계기로 제 강의의 키워드를 행복으로 잡게 된 것은 커다란 행운이었으며 의미가 깊었습니다. 그러니 꽃배씨의 행복여행과 혜주의 환갑여행은 그야말로 찰떡궁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주의 마음극장 행복이야기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강의의 주요 핵심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 행복은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이자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점, 그리고 우리는 모두 행복할 능력도 있고 행복할 권리도 있지만 그보다도 행복할 의무가 있다는 점. 그러나 이와 동시에 행복은 추구해야 될 목표로 두는 것이 아니고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이 있을 때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라는 점 또한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행복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어서 저는 또한 기쁘며 여러분도 이 행복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며 2023년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의 마음극장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ow was your journey? What did you learn? It was amazing.
I am so ready to go home, to get back to my girl, my work. I can't wait to tell my patients Tell them what? that we all of us, have the capacity to be happy. Higher than that, Hector. That we all have a right to be happy. Oh. I see. We all have an obligation to be happy.